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5일 오후 6시입니다. 요새 UFO를 찍은 사진이 자주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찍을 찬스가 자주 잡힐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닐까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휴대전화가 UFO를 찍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영국의 대번주 디트머스라는 데 사는 아줌마가 아파트 창밖으로 찍은 UFO로 추정되는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비행체는 삼각형이고 이 불이 환합니다. 이 UFO 특징이 이렇게 광채를 내는 이 스팟라이트 같은 게 많이 붙어 가지고 아주 영롱하고 화려한 색을 낸다는 겁니다. 이 빛, UFO 하면은 빛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섬광, 그게 파란색이기도 하고 빨간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그 빛이 멋져서 거기 심취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모양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비행 물체가 상당히 저고도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한 10초 동안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휙 날아가 버렸답니다. 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휙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가지고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게 UFO 행동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지난 25일, 6월 25일 미국 국방정보국이 한 10여 년 동안 미국 해군이 관측했던 144건의 UFO 목격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지금 UFO 논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UFO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쭉 섭렵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UFO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 UFO 현상은 범지구적이고 그동안에 수많은 목격,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손을 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손을 댔다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프랑스도 한 20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가지고 조용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의 조사 보고서와 이번에 미국의 중간 보고서, 예비 보고서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가 있다.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아직 물증 같은 건 없지만은 외계에서 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이 비행 물체가 보여주는 놀라운 속도, 공중에 정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속 능력, 때로는 회피 동작, 때로는 전자기를 뿜어내는 특성 등등을 종합을 할 때 이것은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의 논의는 외계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이 UFO를 타고 온 외계인과 손을 흔들고 했다는 이런 지금 증언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 그런 류의 증언으로 이제 한 단계 논의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UFO에 납치되었다가 몸의 검색을 받고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지금까지 무시했는데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외계인설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구에는 지금 수많은 UFO가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까지 UFO가 보여주는 행동은 지구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거의 불간섭주의입니다. 불간섭주의인데 뭔가 알아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주로 핵시설, 군사시설 또는 미사일 시험시설 이런 근방에서 많이 포착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 지구가 핵을 개발한 이후에 이게 범우주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UFO를 타고 온 외계인으로 추정된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하고 수십 명이 손을 흔들면서 서로 교실을 한 이야기입니다. 손을 흔들어 가지고 이걸 구경한 사람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데 다만 사진 찍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아직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 하면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밀런베이주 보이아나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이 지역을 호주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UFO를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호주 출신인 윌리엄 길 성공회 신부입니다. 당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38명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 빼고 어른 25명은 자기들이 본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본 거다. 요게 이제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길 신부라는 분은 평소에는 UFO가 자신이 믿고 있는 성공회 교리를 맞지 않아가지고 UFO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959년 6월 26일, 27일 이틀간 파푸아 뉴기니에서 본 것을 실시간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건 이틀간 몇 시간에 걸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UFO 관측 사상 아주 특이한 사건으로 꼽히는데 우선 메모한 걸 당시에 두서없이 막 메모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신부가 메모를 한 겁니다. 1959년 6월 26일 오후 6시 45분 낮게 뜬 구름이 군데군데에서 보임. 앞문에서 밝은 하얀색 불빛을 봄. 6시 50분 5분 뒤입니다. 다구라와 맨 앞에 지역에 확실하게 보임. 스티븐과 에릭 랭포드에게 전화를 함. 6시 52분 2분 뒤입니다. 스티븐 도착. 별이 아닌 것으로 확인. 500피트 오렌지. 6시 55분 에릭에게 사람들을 부르도록 함. 위에서 한 물체가 움직임. 사람 이제 3명이다. 움직임. 빛이 남. 갑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음. 사라짐. 7시 다시 사람 1호와 2호. 7시 4분 다시 사라짐. 7시 10분 구름 천장이 하늘을 덮음. 약 2000피트.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가. 사람 3호 4호 2호. 얇은 파란색 불빛. 사람들 사라짐. 불빛 계속 있음. 7시 12분 사람 1호와 2호 다시 나타남. 파란색 빛. 7시 20분 UFO가 구름을 통과함. 8시 28분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떠 있어요. 아주 낮은 고도에서 떠 있는 UFO에 대해서 8시 28분 처음 목격하고 나서 거의 2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쪽 하늘은 맑고 다구라 지역은 구름이 짙음. 내 머리 위에서 UFO 목격함. 사람들을 부름. 8시 50분 구름이 다시 낌. 큰 물체 하나가 제자리에 있음. 더 큰 무언가 같은 건가 또 다른 것들이 구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음. 구름 속에서 하강할 때 빛이 반사됨. 구름 속에서 보이는 후광 같음. 2000피트 이상은 아니고 아마 더 낮은 듯.
9시 46분 위에 있는 UFO가 다시 나타남, 호버링, 공중에서 정지하였다는 뜻입니다. 10시 50분 UFO 안 보임, 11시 4분 포구,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1973년에 찾아가서 인터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이넥이란 분인데, 이 하이넥 씨는 미국 공군이 UFO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블루북이라는 책 이름이 아니라 조직 이름입니다. 블루북에 관여했던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 이 사람도 UFO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다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UFO의 실체를 믿는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인데, 이분이 1973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목격이 있었던 14년 뒤에 파푸아 뉴기니에 가가지고 이 목격자였던 길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도 찾아내서 만납니다.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하이넥이 미국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말하기를 꺼려 하다가 차츰 속을 털어놓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하이넥 박사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증언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들의 표정과 제스처를 보면서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길 신부는 하이넥 박사를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첫날 목격은 자기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선교시설 문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늘을 봤을 때는 금성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금성 위에 하얀색 빛이 또 보였다는 겁니다. 이 불빛이 구름 속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건 금성이 아니고 이상한 물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블루북은 이 사건을 별과 행성을 UFO로 착각한 사례라고 분류를 했는데, 하이넥은 이런 결론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피트 이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별이나 행성을 목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 중 한 사람은 손으로 물체를 가리키니까 그 물체의 절반만 가려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성이 빛나지만 주먹으로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크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길 신부가 당시에 적었던 메모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이분의 증언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저 UFO 같은 것을 같이 보고 있는데, 물체에서 사람들이 나와 갑판 같은 것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4명이었다가 어떤 때는 2명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 1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명이 되곤 했다. 우리는 이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같이 목격한 사람들의 설명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보니까 이 UFO, 이 사람이 본 UFO는 원반형인데 거기에 갑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4사람이 나오고 한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성거리는 것을 분명하게 몇 시간 동안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이게 이어집니다. 이 신부와 길 신부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원주민이 한 사람 나오더니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밖에 뭔가 있으니까 나와보라고 하더랍니다. 이때가 오후 6시 2분쯤 됐습니다. 태양이 아직 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길 신부가 본 것은, 길 신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물체, 그러니까 UFO 추정 비행 물체 위에 4명의 사람이 있었다. 인간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이것이 어젯밤 내가 본 물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2개의 보다 작은 UFO가 추가적으로 보였다. 서쪽 언덕 위에 한 대가 있었고 우리 머리 위에 한 대가 있었다. 큰 물체에 있던 2사람은 갑판 중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다.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무언가를 고치거나 설치하기 위해 팔을 뻗는 것 같았다. 한 명은 서 있었고 우리를 내려보던 것 같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클라이맥스인데, 길 신부는 지금 아주 저고도에서 떠서 정지하고 있는 이 비행 물체에 대해서 그게
사람 형태였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이분이 사람이라고 한 거는 사람 형태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길 신부는 이 사람 형태를 한 사람들이 갑판에, 이 비행물체의 갑판에 왔다 갔다 하니까 손을 흔들었답니다. 그러자 이들도 위에서 손을 똑같이 흔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이제 교실이 되는 거죠. 길 신부와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두 팔을 들어 흔들었답니다. 그러자 위에 있던 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똑같이 두 팔을 들고 흔들더랍니다.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손을 흔들자 이번에는 네 사람 모두 손을 흔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뭔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길 신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움직임에 회신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선교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모두 깜짝 놀랐다. 어둠이 찾아오게 되자 나는 에릭에게 전등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다. 이 물체 방향으로 그 전등불을 비추었다. 한 1, 2분 지나자 이 UFO가 옆으로 몸을 흔들어 대었다. 마치 답신을 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UFO가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한 30초 동안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중단했다. 2, 3분 정도 지나자 이들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됐는지 갑판 밑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길 신부는 지상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UFO에 있는 물체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따로 없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 신부가 중간에 예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렸고 그때는 UFO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굉장한 폭발음이 있었다. 근데 이 폭발음이 UFO가 없어진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그 뒤에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주 국방부는 공군 장교 2명을 현지에 파견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길 신부를 아주 믿을 수 있는 목격자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목격한 것은 UFO가 아니라 자연현상이었다고 이렇게 뭉개고 말았습니다. 자연현상으로 뭉개고 말았다 그죠.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길 신부는 그 뒤에 멜보른에 있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 7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십 명이 보고,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보고, 본 시간만 해도 한 서너 시간 되고, 거기 사람으로 보이는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서로 손을 흔들어서 교실을 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목격담과는 조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게 아주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런 걸 Close Encounter of the Third Kind라고 합니다. 제3급 뭐랄 거랄까요? 근접 접촉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제3급 근접 접촉. 요게 Close Encounter of the Third Kind라는 영화가 있죠. 미지와의 조우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필버그가 1977년에 만든 게 이 스토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UFO를 다루는 이 영화에 가끔 그런 게 영화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UFO에 탄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은 지상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화답을 하는 손을 흔드는 이런 장면,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의 정언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UFO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할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유엔이 UFO 조사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 협력을 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UFO가 실체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외계인이 만든 것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란 게 도대체 뭐냐? 지구는 뭐냐?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정도의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인간보다도 더 긴, 예컨대 몇만 년 정도가 아니라 문명의 역사가 한 1억 년이 된 그런 어떤 획기적인 기술을 가진 문명을 가진 별이 있다면 충분히 지구에 이 비행 접시를 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을 것이다. 불과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달나라에 사람을 착륙시켰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100배, 200배 아니 수만 배 긴 문명을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인간이 멸종되지 않고 앞으로 한 1000만 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1000만 년 뒤에 인간은 다른 별에 과연 비행체를 보낼 수 없겠느냐? 있겠죠. 그래서 이 UFO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 지구가 큰 우주의 하나다 하는데 생각이 미치면은 조금 어떨까요? 요새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종교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UFO는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사람이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